안녕하세요. 장학수학 연구교수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더 단단 미분 4단원 추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4단원에서 진행될 문제는 3번, 12번, 19번, 20번, 23번, 27번, 30번, 31번, 34번, 38번, 43번, 44번, 46번, 48번, 50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3번 보니까 fx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일 때 정수 a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증가함수가 되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f'x 구해보면 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2x가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2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거는 이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a가 최소값이겠네요. 그쵸?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fx의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이 5야 라고 읽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얘구나, 이거 어디갔어? 얘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표가 저 함수를 gx라고 두고 gx의 최소값을 구해보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고 임계점을 확인합니다. 미분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정리를 쭉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임계점은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분자가 항상 0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은 4, 그러면 임계점은 x가 풀마 2인 점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이 g 프라임 x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랑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는 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값? 극, 소값. 여기서 극, 대값을 가짐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최소값이니까 이제 극소값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 마이너스 2를 확인할 거고 얘는 4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가 g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제곱 플러스 4분의 2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더라. 지금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분의 2x가 마이너스 a보다 큰 이런 부등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가 성립이 되려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다시 계산하면 a가 2분의 1보다 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 a는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괜찮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의 1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니까 음함수를 제시하고 음함수에 대한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라고 하고 있는 문제네요. 자, 1번 봅시다.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래요. 그럼 dy, dx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을 아니까 마이너스 fy분의 fx를 바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x분의 2y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2로 약분하면 x 플러스 y분의 y가 되겠네요.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묻고 있으니까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네요. 자, 2번. 2번은 보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법선은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구해놓으면 법선의 기울기는 2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1,1을 지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법선의 방정식은 2의 x-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개하면 2x-1. 그래서 우선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3번 보니까 곡선의 개형을 묻고 있어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계도 값이 무슨 수? 양수여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계도 함수도 많이 구해봤으니까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 제곱에 마이너스 y 프라임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y 프라임의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되고 y. 오케이, 여기에 1,1을 대입. 자,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의 제곱에 얘가 지금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2를 좀 곱해주면 2 곱하기 4에 그쵸, 2의 제곱 4에 2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분의 3이 돼서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곡선에서 1,1에서의 곡선의 기형은 아래로 볼록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4번을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곡선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볼록성을 묻는 거예요. 위로 볼록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접선이 지나가서 접선이 곡선 위에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항상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지나가서 접선이 항상 곡선 아래에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3번에서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개형이라고 알아둔 거고, 우리는 그러면 곡선이 접선 위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접선이 곡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됐겠죠? 그래서 자, 12번 넘어갑니다. 자, 19번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구간에서 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선 임계점부터 구해봐야겠습니다. 임계점은 계속 했던 것처럼 프라임. 자, 아크 탄젠트 1-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1 x의 제곱의 속립은 마이너스 1 되고, 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의 속립은 1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한번 통분해보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통분하면 분자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굳이 뭐 더 전개는 안 하고 분자만 좀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그러면 쓱쓱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4x가 0이 되는 순간, 즉 x가 0일 때 임계점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f0에서의 값, f-1에서의 값, f1에서의 값이겠어요. 자, 그러면 f0은 아크탄젠트 1 더하기 아크탄젠트 1이니까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아크탄젠트 2 더하기 아크탄젠트 0 되니까 얘는 아크탄젠트 2가 되겠습니다. 또 1 넣어보면 아크탄젠트 0 되고 아크탄젠트 2 되니까 얘가 아크탄젠트 2가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우선은 이제 대소관계를 이제 비교를 해야 이제 뭐가 최대값인지 뭐가 최소값인지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둘 다 뭐 아크 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아크 탄젠트이랑 2분의 파이를 비교해야 되고 둘 다 양수니까 다 양변에 탄젠트를 씌웁시다. 그러면 탄젠트의 탄젠트, 아크 탄젠트 2가 되고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얘는 무한대고 얘는 2가 되니까 얘가 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래서 답은 쭉쭉 올라가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20번 다음 보기 쭉 옳은 것의 개수는 자, 가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x가 양수일 때 저거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저는 얘를 그냥 한쪽으로 밀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fx라고 두고 fx가 양수인지를 확인해 본다는 뜻이에요. f'x를 보고 지금 함수가 어떤 식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면 얘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일까요? 2분의 1이 2 루트 1 플러스 x보다 어떻죠? 크죠? 왜 크죠? 2랑 2 루트 1 플러스 x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고 역수를 취하면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대소관계가. 자, 그래서 넘겼을 때도 양수이다. 자, f'x가 양수면 fx는 증가함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f0이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니까 지금 0인 상황이고 그니까 얘는 f0은 0인데 증가함수니까 0에서 한번 만나면서 뭔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일 거야. 그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항상 양수라는 게 맞아 들어가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번은 맞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요거는 아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아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저거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또 얘가 직선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얘가 무슨 점을 대입해야 2분의 1이 될까? 딱 x는 0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까? 그러면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연찮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아까 했던 풀이도 나쁘진 않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럼 이 뜻은 결국 x가 0보다 클 때, 즉 여기서 이 직선이 이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나는 보면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했어요. 아마 미분 1단원 역삼각함수를 그릴 때 했을 거예요. 자, 요거였어요. 예각 범위에서 항상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배웠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크 사인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당연히 맞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달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보고 합성을 좀 해줄까?
얘도 왔다 갔다 진동하는 함수고 얘도 왔다 갔다 진동하는 함수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두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성을 해서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얘는 루트 3 플러스 1의 사인의 x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2의 사인 알파 플러스 x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뭐 알파를 뭐 정확하게 구하면 구할 수 있지만 굳이 저는 어차피 2보다 작은지 큰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절대값 2 사인의 x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2보다 작아지겠죠.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알파까지 한번 구해는 봅시다. 자, 요 알파는 우리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에 따라 요거였어요. 코사인 알파는 지금 공식을 완전하게 써볼까요?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 아니야 b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사인 x 플러스 알파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요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또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를 만족하는 그런 알파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져보면 얘를 이제 한 번 해보고 그럼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를 만족해야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얘가 혹시 마이너스고 플러스여서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요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2분의 지금 a가 요거인 상황이니까 루트 3을 만족하고 사인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알파여야겠네요. 그러면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 즉 4사분면에서 알파를 찾아야 되고 그런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구하면 2의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어쨌든 얘는 2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3개. 답은 3번의 3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3번입니다. 23번 보니까 fx를 제시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 f 보니까 지금 삼각함수 코사인이랑 사인이 함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뭔가 바꿔서 사인 아니면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1-사인 제곱 x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러면 2사인 세제곱 x 플러스 3의 바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3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로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사인 x를 t로 둘 거예요. 그럼 치환하는 순간 항상 범위라는 걸 고려해야 되니까 혹시 x에 대한 범위를 줬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 확인해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제한을 해뒀었네요. 그래서 이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저 fx라는 식이 다시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 다시 이 식의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m, 스몰 m이 찾아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미분 임계점 확인하는 거죠.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6t. 6t 제곱 마이너스 6t.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t는 0이랑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의 값, 1에서의 값, 경계인 마이너스 1에서의 값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제일 큰 게 라지 m, 제일 작은 게 스몰 m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0은 했었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F0은 3되고 F1은 2-3 플러스 3이 돼서 2가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3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3.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3-2, 1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에 1. 자, 넘어갈게요. 자, 25번. 25번 보니까 곡선 이차함수를 하나 주고 점 6,3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주로 곡선과 어떤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물으면 이 곡선 위에 x, y를 설정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식을 먼저 세워요. 그럼 d는, 이 거리는 루트의 x-6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x, y는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얘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x에 대한 식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y에다가 x제곱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리가 최소가 되길 원하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제일 작게 되는 그런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식을 fx로 설정하고 요 fx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계속 똑같은 행동이에요. 최소값 구하려고 임계점 확인. 그럼 미분. 자, 미분. 미분에서 0이 되는 x를 찾으면 그게 임계점. 2x-12 플러스 요거하면 4x니까 전개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러면 얘는 다시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2는요. 2로 나누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요. 자, 그래서 뭐를 대입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니까 이 정도 넣어볼까요? 그럼 한 16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 돼서 딱 0이 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조립제법 2,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2를 대입했고 2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럼 얘는 x-2에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의 판별식을 살펴보면 짝수 판별식 살펴보면 4-6이고 음수니까 더 이상 실근이 나오지 않겠다. 아, 그래서 임계점은 x는 2 하나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x는 2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최소값은 x는 2를 대입한 f2 대입해 볼까요? 자, 여기에다 자, 대입해 보면 16 더하기 4-3의 제곱이니까 1 그래서 17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한 거는 루트 안에 들어갈 값의 최소값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d의 최소값은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재밌지 않아요? 자, 최대치수 구하는 거 기계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의 루트 17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0번.
30번 보니까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곡선 y는 9x-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중 최대값은,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선 상황부터 저 곡선을 먼저 그려야겠죠. 곡선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니까 지우기가 너무 크네요. 9-x 이렇게 찢어지니까 0과 9를 지나면서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얘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러면 우선은 뭐 요런 직각삼각형이 최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대이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대한 커져서 세 점 중에 삼각형의 세 점 중에 한 점 정도는 곡선 위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잡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넓이로 표현할 수 있죠. 자, SX라고 쓸게요. 주로 넓이를 S라는 변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 밑변이 X고 높이가 Y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XY. 근데 저 X, Y는 9x-x 제곱을 만족하는 그런 x, y니까 이 식은 다시 쓰면 2분의 1 x에 9x-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린 식 세워졌으니까 인겠죠. 자, 프라임. 자, 2분의 1에 18x-3x 제곱.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그 x는 3으로 묶을까요? 3x 6-x는 0.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임계점은 x는 0 하나랑 x는 6이 나올 거예요. 동의?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제한이 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9까지. 그래서 지금 제한이 x가 0부터 9까지 되어 있는 제한도 있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임계점은 둘 다 존재하니까 확인 다 해야겠죠. S0랑 S6, S6부터 X6, 또 S9 이렇게 확인해야겠네요. 그쵸? S0는 자, 지금 SX가 요거니까 0 넣으면 0이고, 그쵸? 그리고 S6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6에다가 요거는 다시 조금 깔끔하게 쓰면 2분의 1의 x제곱에 9-x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6에다가 3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약분하면 9, 6 하니까 얘는 54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9 대입하면 여기가 0 되니까 얘는 그냥 0. 그래서 최대값은 54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동의? 자, 넘어갈게요. 자, 31번. 31번 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지름이 4인 원에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최대 넓이의 값은, 그러면 대충 지금 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2인 거고, 상황을 그려보면 원이 있는데 얘 내접하는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상황이죠. 오케이? 근데 요거에서 이 중심이라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넓이가 뭐 중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필요 없는 정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냥 중심을 제일 간단하게 원점으로 잡고 판단을 해볼 거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얍.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뭔가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 그럼 내가 지금은 목표가 이등변 삼각형을 수식으로 나타내자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봤죠. 그래서 여기서
원 위에 어떤 x, y를 잡으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서 뭔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넓이도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쉽진 않은데 경험이죠. 또 단단해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아, 요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나중에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물어보면 요렇게 풀어야겠구나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경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원 위에 있는 x, y를 잡으면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넓이를 원활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어떻게? 지금 밑변이 여기고 높이가 여기인데 밑변은 여기가 x면 2x로 잡힐 거고 높이는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y라서 y 플러스 2로 잡히니까 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예쁘게 적힐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쓰면 x의 y 플러스 2인데 지금 여기 x, y는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존재하는 x, y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만족하는 x, y여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x가 편하니까 y를 x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저 식에서 y제곱은 4-x제곱이라 쓸 수 있고 우리가 1사분 어디 갔어? 1사분면에서 x, y를 잡았으니까 y는 루트 4-x제곱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 루트 4-x제곱 플러스 2로 적힐 수 있겠죠. 동의? 그럼 또 마찬가지로 식 세웠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임계점을 찾자. 그럼 앞에 거 미분의 1,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 루트 4-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오케이, 그럼 얘는 4-x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4-x제곱분의 마이너스 x제곱이겠네요. 그럼 통분 루트 4-x제곱분의 얘는 4-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에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0이 돼야 되고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분자가 0이 되도록 4-2x제곱 플러스 2 루트 4-x제곱은요. 오케이? 뭐 사실 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루트가 포함된 식인 것 뿐이니까. 그럼 루트를 한쪽으로 모으고 루트 없는 거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양변제곱. 그럼 4의 4-x제곱은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16x제곱 플러스 16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쭉 해보면 4x 4제곱 넘어가면 12x제곱 16은 날라가겠네. 오케이? 그러면 4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 임계점은 x는 0, x는 루트 3,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x, y를 제1사분면에서 잡았기 때문에 요 x는 마이너스 루트 3도 안 되고 0도 안 되겠구나. 0은 될 수도 있죠. 0은 될 수도 있죠. 0이면 이렇게 잡힐 거니까 0은 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봅시다. S0, S 루트 3의 값을. 그리고 큰 값이 최대값이겠죠. 그럼 S0을 보면 자, 여기다 써놓을까요? SX를. X는 X의 루트 4-X제곱 플러스 2.
S0는 0, S 루트 3은 루트 3에 1 플러스 2여서 3 루트 3. 그러면 얘가 맥시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3 루트 3. 자, 넘어갈게요. 자, 34번입니다. 34번 보니까 이번에는 곡선, 이번에는 다른 포물선을 주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0,0을 O, 10,0을 A라고 뒀을 때 OP제곱이랑 A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OP제곱 플러스 AP제곱의 식을 세워야겠습니다. 항상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두면 되고 우리는 이제 세 점 다 아는 거니까 식을 세워볼게요. 자, OP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죠? 또 AP제곱은 x-10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걸 좀 써볼게요. 얘는 그럼 x제곱 플러스 x-10의 제곱 플러스 2y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y가 x제곱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x-10의 제곱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또 임계점 구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프라임 2x 2의 x-10에 숫자 2의 2x제곱 플러스 1의 속미분 되겠네요. 자, 그럼 전개를 쭉 해볼게요. 2x 플러스 2x-20 얘네가 8x니까 쭉 전개하면 8x 세제곱 플러스 8x. 자,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8x 세제곱 플러스 12x-20이 0이 돼야겠습니다. 자, 4로 나눠주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3x-5는 0, 1 대입하면 성립되겠죠? 그럼 2, 0, 3, 마이너스 5 조립제법 1하고 2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자, 그럼 얘는 x-1에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 해보시면 1-10이 돼서 음수.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실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결국 임계점은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f1을 구해보면 1 플러스 적어볼까요? 혹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fx를 x제곱 플러스 x-10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f1은 1 플러스 9의 제곱 81에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81 더하기 8 해서 90 맞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최소값이겠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90.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38번 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일정한 원기둥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과 높이의 비율은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뒀을 때 R 플러스 H가 지금 어떤 상수인 상태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부피가 최대인 것에 R과 H의 비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를 좀 써보면 우리 원기둥은 요렇게 생긴 거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생긴 거고 R, H니까 파이 R 제곱의 H가 부피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요게 최대인 것. 그러면 우선은 지금 얘가 두 개에 대한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문자식으로 바꿔주려고 h는 c-r로 바꿔서 대입을 해줍시다.
오케이, C-R. 그리고 나서 요게 최대일 때라고 하니까 얘를 지금 R에 대한 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F'R이 0이 되는 그런 R의 값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F'R은 파이는 상수고 앞에 거 미분의 C-R 마이너스 R제곱에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 자, 그럼 요게 0이 되려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ERC 마이너스 E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R제곱이 ERC여야 되고 R이 지금 0이 될 수 없으니까 3R은 2C가 돼서 R은 3분의 2C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R이 지금 3분의 2C일 때 어디 갔어? 자, R이 3분의 2C일 때 이 F가 아니라 VR이 최대값을 가지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그럼 요때 H는 3분의 1 R이겠지. 왜냐하면 3분의 1C겠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C-R이 H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끝난 거죠. 아, 반지름과 높이의 비율은 3분의 2C 대 3분의 1C니까 다시 쓰면 2대 1이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2번 2대 1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데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게 가끔 혼동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더 개념 미분학 95쪽에 보면 쭉 이제 공식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번 보면 원기둥의 부피가 상수일 때 건널비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어쩌고저쩌고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요 공식만 보고 아, 그래? 그럼 반지름과 높이의 비율은 그냥 1대 2인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답이 2번이어서 틀린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 그 책에 써 있는 걸 보면 책에 써 있는 이 4번 조건에는 반지름과 높이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공식을 적용해서 3번 1대 2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43번 보니까 원뿔 모양의 모래더미 위로 매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높이가 2cm씩 증가하도록 모래를 부을 때 10분 후에 모래더미의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는 처음에 반지름이 30, 높이가 20이다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그림으로 쓱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원뿔 모양의 모래더미가 있고 반지름, 높이가 있는데 요 반지름은 분당 3씩 증가를 한대요. 즉 dr/dt가 3이라는 거죠. 시간에 따른 R의 변화량이 3이다. 또 dh, dt는 2라는 걸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는 언제? 10분 후에. 그러니까 dv, dt를 구한 다음에 t는 1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게를 묻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v에 대한 식을 먼저 적어볼 거고 지금 원뿔의 부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가 원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지금 3분의 1 파이는 상수고 지금 r과 h도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식을 직접 t에 대한 식으로 적을 수는 없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우리가 체인룰을 걸어서 즉 연쇄법칙을 걸어서 r로 미분해주면서 dr, dt h로 미분해주면서 dh, dt를 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을 대입하는 거죠. t에다가. 자, dr, dt, dh, dt는 3, 2로 각각 계산이 가능하고 자, 각각 계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R과 H네. 그쵸? 그럼 우리가 T는 10일 때 R과 H를 봐야 되는 거고, 원래 R은 30이었고, 원래 H는 20. 그쵸? 근데 T가 10만큼 지나버리면, 즉 10분이 지나버리면 1분씩 3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추가로 3 곱하기 10, 즉 30이 늘어나게 될 거고, 얘는 원래 20이었고 1분당 2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0만큼 늘어났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 R은 60, H는 40이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 H에 2 곱하기 60 곱하기 40에 3 더하기 R제곱이니까 60 곱하기 60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을 쓱쓱쓱 분배해주면 이 3분의 1을 분배를 해주면 약분 될 거고 여기는 20이 되겠네요. 동의? 그럼 얘는 4800 더하기 얘는 4, 6, 240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7200 파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7200 파이. 가능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44번 볼게요. 44번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에 내접하면서 높이가 몇 초 2cm씩 늘어나는 직원뿔이 있다. 이때 높이가 1인 순간의 직원뿔의 부피의 변화율은 그러면 이런 거죠. 전 높이를 어떤 변수라고 뒀을 때 뭐 h로 두면 문제에서 제시한 건 뭐 dh, dt가 2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높이가 1인 순간의 직원뿔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dv, dt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t냐면 h가 1이 되는 그런 t.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을 그릴 때 9나 1이 있으면 웬만하면 1의 방정식을 써요. 그리고 지금은 좀 특별하게 높이의 변화율을 줬기 때문에 이 부피를 작성할 때 높이가 좀 예쁘게 적힐 수 있도록 1의 방정식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처음에 떠올리기는 조금 쉽진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경험을 한 번씩 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자, 지금 저는 이제 단면으로 조금 보려고 9는 그래서 원으로 그렸고 직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자, 그리고 높이를 예쁘게 좀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저 부피를 나타낼 건데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잡을 거예요. 즉 중심이 0,6에 있고 반지름이 6cm인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이런 원의 방정식을 잡을 거예요.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딱 예쁘게 요 이등변 삼각,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이 원뿔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변이 딱 이렇게 x로 잘 잡히고 높이가 딱 이렇게 예쁘게 y로 이렇게 잡히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dh, dt, 왜 d이라 썼죠? dt라고 쓴 게 dy, dt는 2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요 x, y는 요 식을 만족하는 x, y.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원뿔, 직원뿔의 넓이를 좀 세워보면 부피는 파이 r 제곱 h 아니죠. 파이 x 제곱 3분의 1의 파이 x제곱 y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xy는 요식을 만족하는 xy. 그럼 요식을 x제곱을 좀 깔끔하게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나타내 봅시다. 3분의 1 파이의 x제곱이 지금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3분의 아니지 x제곱은 3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럼 다시 쓰면 36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36. 그럼 얘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2y. 자,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2y의 y.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제 t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dv dt가 될 거고 3분의 1 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요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dy dt.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2y 플러스 12에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하고 dy dt. 그쵸? dy dt.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언제일 때? 높이가 1일 때, 즉 y가 1일 때. 그럼 얘는 3분의 1 파이에 대입하면 10 플러스 11. 그 다음에 dy dt는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1 파이에 21에 2 곱하니까 7 나눠지고 14파이. 그래서 답은 1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겠죠? 14파이. 자, 넘어갈게요. 자, 46번. 46번 보니까 반지름이 10cm인 구에 내접한 직원기둥. 이번엔 직원기둥이래요. 직원기둥이 높이가 매 초 1cm씩 줄어들고 있다. 높이가 4cm가 되는 순간에 직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은? 그러면 우선 또 높이를 h로 뒀을 때 문제에서 제시한 거 여기 아래다 써볼까요? dh, dt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고 또 지금 높이가 4cm가 되는 순간에 직원 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은 했으니까 구하라는 건 dv dt인데 언제? h가 4가 되는 순간에서의 dv dt 됐을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길 또 단면으로 접근하면 9는 1이 되고 이렇게 9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기둥을 잡을 건데 우선은 직원 기둥은 단면으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 되니까 직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얍, 얍, 굿.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x,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을 만족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를 우리가 h로 뒀으니까 여기가 지금 h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절반이 2분의 h일 거고 여기가 x고 그러면 x랑 y의 관계는 이거지만 x와 h의 관계는 요거겠네요. 자, 피타고라스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h제곱은 100 이렇게 지금 h의 관계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준 거는 높이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y로 잡아서 높이가 2y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변화율이 1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미분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높이라는 거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한 다음에 걔에 대한 관계를 찾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설정한 뒤에 이제 이 직원 기둥의 부피를 세워보면 이번에 원뿔 아니니까 원 기둥이니까 그대로 부피는 파이 r 제곱 지금은 x니까 파이 x 제곱의 h 그리고 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갖고 오기를 x제곱은 100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그래서 대입을 하면 파이에 100 마이너스 4분의 h제곱의 h 오케이 그럼 양변을 t로 미분을 하면 dv dt는 파이 상수 그럼 얘를 h에 대해 미분하고 dh dt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h 플러스 100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됐을까요? 그 다음에 dh dt 오케이 그리고 언제일 때? h가 4일 때 그럼 대입하면 파이에 얘는 마이너스 2의 4 10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dht가 마이너스 1이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파이에 마이너스 8 플러스 96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 88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쭉 2번에 마이너스 88파이. 자, 됐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자, 48번. 48번 보니까 초속 600m인 한 대의 비행기가 3000m의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관찰자가 각도 세타를 측정하고 있어요. 각도 세타라는 건 이 관찰자 머리 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관찰자 머리 위에서부터 이 비행기까지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 비행기가 관찰자 바로 위를 지난 지 2초 후에 있어서 이 세타의 변화율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겠네요. 세타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세타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몇이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초속이 600m라고 했으니까 1초 지나면 600, 2초 지나면 1200, 3초 지나면 1800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는 조금 더 수식화 시킨다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속력이 600m라면 간 거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얘는 600t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는 600t를 갔을 거야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탄젠트를 좀 이용해 볼 거예요. 왜 탄젠트를 이용하냐라는 건 또 얘도 하나의 경험일 수 있겠지만 미분의 활용에서 주로 각도가 나오면 탄젠트를 되게 많이 이용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위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건 3000분의 600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분을 해주면 5분의 1t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d세타 dt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식에서 양변을 뭘로? t로 나눠봅시다. t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즉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d세타 dt. t에 대해서 미분 중이니까 오변은 그냥 5분의 1. 동의? 그리고 나서 뭘 원하냐면 t가 2일 때를 원하고 있어요. t가 2일 때의 d세타 dt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d세타 dt는 5분의 1의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알고 이거를 구해야 여기서의 t는 2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t는 2에서를 좀 보고 싶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얘가 1200이 될 거고, 그럼 1200이 되면 탄젠트 세타가 3000분의 1200이 돼서 3 나누면 4, 아니 3 나누면 10, 6으로 나눌까요? 6, 2, 5, 5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가 5분의 2일 때 코사인 세타는 몇이야를 알아내야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미분 1단원에서 주구장창 했을 테니까 피타고라스 25 곱하기 4, 25 더하기 4, 29. 루트 29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29분의 5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t는 2를 대입하면 5분의 1 곱하기 29분의 25가 될 거고, 약분하면 29분의 5가 되겠구나. 그래서 d세타 dt에다가 t는 2를 대입한 값은 29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괜찮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각도를 좀 활용해야 되는 미분의 활용 문제에서는 탄젠트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50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 높이가 5인 원뿔 모양의 종이컵에 물을 초당 5분의 4의 일정한 속도로 넣고 있다. 물의 깊이가 3일 때 수면이 상승하는 속력은? 자, 그러면 우선 문제부터 조금 상황을 이해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종이컵이 있대요. 그리고 물을 담고 있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물은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원뿔 모양으로 쌓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밖에 있는 빅 원뿔이랑 쌓일 미니 원뿔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을 초당 5분의 4의 속도로 넣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미니 원뿔의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dV dt는 5분의 4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dV dt를 줬기 때문에 V에 대한 식을 좀 활용해야겠다. V라는 식을 세우려면 우리는 이 밑면이랑 높이가 필요할 테니까 R과 H를 설정하고 시작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니까 물의 깊이가 3일 때 수면이 상승하는 속도를 묻고 있네요. 속력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이 수면이 상승하는 속력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면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 이 H, 이 물의 깊이가 상승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결국 dH, dt가 몇이야? 언제? h가 3일 때 몇이야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dv dt를 가지고 먼저 식을 좀 세워볼 거고 그 식에서 dH, dt를 끌어볼 겁니다. 우리 이제 부피는 R과 H를 이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세울 수 있죠. V라는 건 3분의 1 파이의 R제곱 H인 거고 우리는 요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dv dt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우변이 온전히 h에 대한 식이라면 양변을 t로 미분했을 때 좌변은 dv dt가 될 거고 이 우변은 3분의 1 파이는 그냥 상수니까 두고 나머지 h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h dt를 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h는 3을 대입할 텐데 얘는 좁고 얘는 상수고 얘는 원래 식이 h에 대한 식이었다면 h에 대해 미분해서도 h에 대한 식일 거니까 h는 3을 대입하면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 dh, dt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다 상수니까.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로 지금 R과 H로 나타내져 있는 요식을 온전히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즉, R을 H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 오케이.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합니다. 저 원뿔을 이제 단면으로 한번 봐보자. 단면으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여기 안에 미니 원뿔이 있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미니 직삼각형이 생기겠네요. 직각삼각형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이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 상태. 그리고 여기가 R 색깔 바꿔서 여기가 R 여기가 H인 상태. 그럼 우리는 닮음이라는 걸 아니까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본 거고 그래서 밑변 대 높이는 밑변 대 높이라는 식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5R은 2H라고 작성이 되고 결국 우리는 R을 원하는 대로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V는 3분의 1의 파이의 R제곱의 5분의 2의 H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로 씁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아까 아이디어 설명했던 대로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봅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1 파이 25분의 4는 그대로 상수고 나머지 h 세제곱을 미분하면 3h 제곱하고 dh dt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h는 3을 대입하기. 그러면 대입하면 여기가 9가 될 거고 약분되니까 결국 25분의 36 파이의 dh dt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dH, dt라는 건, 즉 h는 3을 대입한 dH, dt라는 건
5분의 4에다가 36파이분의 25를 곱한 거고 약분시켜주면 9파이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9파이분의 5. 자, 여기까지가 미분 4단원 더 단단 추가 문제 풀이였고 우리는 적분 1단원 추가 문제 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